마지막 투자는 거미입니다. 거미의 필살기는 바로 이 구역의 청력왕은 나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미는 시각과 촉각을 통해 다른 물체의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넬 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깡충 거미는 꽤 먼 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깡충 거미의 시각 정보 처리 방법을 연구하며 뇌신경 기록을 관찰하던 중 한 연구원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요. 바로 그때 깡충 거미의 뇌신경 기록이 튀어올랐습니다. 이를 본 연구원은 다시 한 번 더 소리를 내봤는데요. 그러자 뇌신경 기록이 또 튀어올랐죠. 그 연구진은 깡충 거미의 청력을 입증하기 위해 한 실험을 했는데요. 박수를 치고 그에 따른 깡충 거미의 반응을 본 것이죠. 일단 가까이에서 손뼉을 쳤더니 뇌신경 기록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손뼉을 쳤더니 역시 반응이 나타났죠. 그렇게 실험실에 있는 깡충 거미로부터 3에서 5m 떨어진 곳까지 가서 손뼉을 쳤는데 깡충 거미의 뇌신경 기록이 다시 튀어오르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깡충 거미의 평균 크기가 5mm 안팎인 것을 생각했을 때 3m 밖이라 함은 자신의 몸 길이의 600배나 되는 곳의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으로 치면 1km가 넘는 곳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특히 다른 동물들처럼 전형적인 귀와 고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깡충 거미는 어떻게 소머즈 같은 청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일까요? 거미는 시각으로 물체를 확인하고 물체의 움직임은 공기의 진동을 통해 느껴지는 촉각, 즉 다리의 풍성한 감각모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그 감각모가 청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레카! 필요한 건 색종이와 펜 그리고 가위입니다. 뭐부터 만드는데? 우주로 나가는 인공위성 말지. 거기에 태양 전지판이 있거든. 현재 나사에서 개발 중이라는 태양 전지판 하나플렉스. 접혀 있을 때는 2.5m지만 펼쳐지면 25m에 이른다는데요. 오늘은 작게 접었다 쫙 펼칠 수 있는 하나플렉스와 거의 흡사한 종이 접기를 할 거예요. 리얼리? 자, 이렇게 오므렸다 쫙 펼칠 수가 있지. 나도 해볼래. 오므렸다, 펼쳤다, 오므렸다, 펼쳤다. 그럼 내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해봐요. 먼저 종이를 세로로 8번, 가로로 8번 접어줄 거예요.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고 다시 펴니다. 그리고 중심선에 맞추어 다시 반으로 접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접습니다. 여기서 다시 정중앙에 맞게끔 또 반으로 접어줄게. 한 번 더 반으로 접고 반대편 역시 똑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펴주는데요. 이렇게 세로로 8번 접어줬으면 이번엔 가로로 8번 접어주도록 할게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로도 접어줍니다. 그러면 색종이가 총 64등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맨 윗칸과 옆칸은 잘라줄 거예요. 맨 윗부분과 오른쪽 끝에 한 줄씩을 잘라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다 잘라줬으면 여기 사각형 정중앙에 있는 사각형에 펜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요. 색종이 가운데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아주 집중해야 돼. 사각형 왼쪽 아래 꼭지점부터 선을 쭉 그어주세요. 옆으로 돌려서도 쭉. 모두 그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선을 한 번 더 그어줄 텐데 잘 보고 따라해야 돼요. 먼저 기존 선과 사선이 되도록 네모 한 칸에 점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아래와 옆으로도 쭉 점선을 이어주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점선 아래에 똑같은 모양으로 실선을 그어주고
다시 그 아래에 사선으로 점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그림이 완성됐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세 곡도 채워주면 돼요. 비어있던 다른 칸도 같은 방법으로 점선과 실선을 반복해 그려주며 완성시키는데요. 다 그렸으면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자, 이 모양에서 실선은 위로, 점선은 아래로 접어주면 돼요. 종이의 끝부분부터 돌려가며 접어주는데요. 선을 따라 한 부분씩 종이를 접다 보면 종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았던 종이가 펼치면 짜자잔! 자유자재로 변하는 종이의 크기. 나만의 읽는 기술이네. 나만 따라가면 나만지. 접혔다 펼쳐졌다 하는 모습이 정말 인공위성의 하나 플렉스가 움직이는 모습과 흡사한데요. 유레카! 빛의 반응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가 기술자의 핵심 기술이라는데, 광촉매는 햇빛을 받으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대기 중에 오염 물질에 흡착, 분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 기술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 그러나 기술자의 광촉매는 조금 더 특별한 비밀이 있단다. 요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용액에 금속 이온과 질소 이온을 혼합을 했을 때 400나노미터의 자외선에서 활성화되던 광촉매 역할을 600나노미터의 가시광선 구간에서 광촉매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존에는 자외선에서만 광촉매가 반응했다면, 이제는 가시광선으로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 실내 살균이 가능하다.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혼합한 기술자만의 광촉매 기술. 다음으로 도포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광촉매 용액에 전구 캡을 담궈 전체적으로 용액이 잘 묻도록 해준다. 하지만 작업이 여기서 끝날 리는 만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다는데, 캡을 코팅한 다음에 1시간 정도의 코팅에 자연 건조를 시켜줍니다. 이는 전구 자체에 광촉매 용액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셈. 보된 상태로 드라이 오븐에 집어넣었을 때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색깔도 변하고 또 광촉매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구하는 2년의 기간 동안 시행착오만 여러 번. 실패가 있었기에 적정한 건조 시간도 찾았다고 한다. 1시간 30분가량을 자연 상태에서 건조해준 후 코팅 작업을 위해 오븐기로 직행. 130도의 온도로 5시간을 구워줘야 비로소 광촉매 전구 캡 완성. 일반 LED 전구의 평균 온도는 100도, 기술자의 램프는 그의 절반 수준. 광촉매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온도가 30도에서 80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LED 칩이 그 온도에 맞춰주지 않으면 광촉매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기술자의 살균 램프. 기능과 디자인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 하지만 이 램프가 세상에 나오게 된 뜻밖의 비밀이 있다는데, 원래는 제가 모기 쫓는 램프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불빛과 싫어하는 불빛이 명확한 모기를 이용 모기가 싫어하는 파장을 개발 램프에 장착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기술자만이 아니었다. 기타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이런 제품을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는 이 광촉매 제품을 갖다가 캡에다가 도포함으로써 모기 쫓는 것뿐만이 아니고 방 안에 있는 세균 또 미세먼지 휘발성적이 화합물 포르말데이드 이런 걸 갖다 줄일 수 있다. 광촉매 용액이 들어가게 되면서 박테리아, 곰팡이, 암모니아 등 각종 유해 물질을 분해, 살균뿐 아니라 대기 중 공기까지 정화해주는 획기적인 기술. 램프에 대한 열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장과 특허까지 취득했다.
유레카!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원래 그 훌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처음엔 최대 해상도가 4,000바이 3,000 정도 나와서 네, 네. 여기 찍었을 때 이 정도 해상도가 최대 나오고요. 그럼 이게 이 정도면 고도가 어느 정도에서 찍었을까? 이것도 한 이제 150, 150에서 200. 200. 네. 150m 정도 고도에서 드론을 날려서 취득을 했을 때 해상도가 한 수 센치 정도 되거든요. 2, 30cm? 네. 그래서 2, 3cm 정도의 크기의 어떤 물체도 그 사진으로부터 식별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카카오에서 네. 제공하는 그런 항공 영상인데 이쪽에선 보통 50cm급 영상 지도를 제공을 하거든요. 아무리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선명한 고정밀 지도의 기술은 그의 노력의 결과. 보이시나요? 일반 지도와의 선명한 차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갱신되어지는 어떤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드는 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자동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자동으로, 완전히 실시간으로 어떤 공간 정보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추구하는 그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인평 교수가 이렇게까지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89장을 평가 데이터로 써가지고 그럼 클래스는 그 6개? 예, 6개. 이건 지금 학습 다음- 데이터. 아니요, 아니요, 평가 데이터예요. 평가. 네. 네, 건물은 이제 폴리곤으로 음.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차 네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바운딩 그냥 박스로 바운딩 박스로만 해. 올렸거든요. 모든 영상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한테 던져주면은 컴퓨터가 이제 요즘 뭐 딥러닝 또 AI 쪽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판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 속에서 원하는 객체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은 이인평 교수만의 특화된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발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갖다가 사람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관심 있는 객체들을 갖다가 자동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1초 이내로 이제 탐지를 갖다 해서 이제 그 탐지된 결과를 지도상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드론에 부착된 카메라를 학습시켜 사물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이인평 교수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바로 제주의 해양 쓰레기만을 자동 탐지할 수 있는 쓰레기 지도. 사람이 직접 가야 하는 수고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줬습니다. 유레카! 일반 승합차 캠핑카와 비교해 한눈에 봐도 작고 아담한 사이즈. 그러나 내부는 의외의 공간이 펼쳐진다는데 생각보다 꽤 넓죠? 겉보기엔 작아도 우습게 보지 마라. 공간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 캠핑카. 여기에는 소형 냉장고와 반대편에는 그 의자 밑으로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고요. 의자 한 면을 대신한 전자레인지부터 이 가운데는 전등 테이블이 있고요. 의자 밑으로는 간단하게 그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자를 들추면 간이용 수전 공간이 등장. 간단하게 씻는 것까지 가능하단 말씀. 또 쿠션을 펴주면 금세 침대로 변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침실 공간이 나와요. 이뿐만이 아니다. 유리 천장으로 개방감은 물론 밤하늘의 별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2인승이고요. 2명이서 충분히 침실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크기는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는 미니 캠핑카. 기술자는 소형 화물차 외에 경차들을 이용하여 캠핑카 제작을 꾸준히 연구 중. 그런데 이런 작은 캠핑카가 실제로 가능한 곳일까? 제 같은 경우는 2월 28일부로 캠핑카 법안이 완화가 돼서 기존에 신차 가지고 등록하는 게 아니라 구조 변경으로 해서 승인 신청을 받아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동네에서 보관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지하에 보관할 수 있는 전고가 2150 이상 나올 수 있는 소형 캠핑카를 제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기술자의 목표. 이 같은 게 지금 하체에 들어가는 뼈대인데요. 지금 아연 각간으로 하대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아연이 도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식이 별로 잘 안 이루어지죠. 기초 작업을 중시하기에 하부 프레임 작업이 끝나면 온몸으로 확인은 필수. 지금 위와 같이 저기 이제 저희가 네일을 잘라가지고 차체와 이제 프레임과 같이 용접을 해서 튼튼한 구조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캠핑카 벽면을 구성할 패널을 세우는 작업. 그런데 내부에 기본 뼈대가 없다. 구조물 없이 이렇게 벽을 세우면 네. 안전한가요? 네, 안전하죠. 저희만의 특별한 가지고 있는 공법을 이용을 해서 이 판넬과 판넬을 서로 결합했을 적에 서로 밀착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안건의 기술이죠. 벽과 벽 사이 맞닿는 부분에 철근을 심어 각 벽을 조립식으로 이어주면 내부 골재 없이도 튼튼한 외관을 완성. 이에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접 도면까지 그려가며 가구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 캠핑카 내부를 채워주고 이어서 배선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이것이 진정한 황골탈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캠핑카 완성. 유레카! 18세기 조각상을 복원해야 하는 상황. 이런 때가 너무 많이 묻었네. 좀 닦아야겠어. 면봉을 꺼내든 복원 전문가. 면봉에 골고루 자신의 침을 묻히더니 그대로 조각상에 가져다 댄다. 그리곤 조각상 구석구석을 닦아주는데 이렇게 침으로 닦아야 잘 닦인다구.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문화재를 침으로 닦는데 어우 들어. 국가 유물을 침으로 닦다니 이건 말도 안 되지.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진 며칠 뒤 귀한 문화재의 침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당장 다시 닦아놓고 사과해라! 사과해라!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며 문화재 복원 연구소는 곤경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화재 복원을 침으로 한다.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소식을 들은 리스본 대학의 한 연구자는 침의 세정력에 호기심을 갖게 됐다. 그래, 결심했어. 침의 세정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겠어. 그녀는 연구팀을 꾸린 뒤 18세기의 다양한 예술품을 제공받아 실험에 들어갔는데 멋진 조각상이군. 일단 복원할 때 많이 쓰이는 자일렌과 석유. 침으로 한번 문화재들을 닦아봐야겠어. 당시 예술품 복원에는 다양한 화학 원료들이 쓰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일렌과 석유 그리고 침이었다. 이 세 가지 물질로 문화재의 표면을 닦고 자세히 관찰해본 결과 정말 침이 제일 잘 닦였잖아. 오, 이야. 이에 연구진들은 침에 어떤 성분이 세정력을 갖는지 조사했고 그해 8월 결과를 발표했다. 저희 연구진은
침을 세정제로 쓸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침이 세정력을 갖는 이유는 바로 알파 아밀라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발표한 이 성분. 알파 아밀라제는 침 속에 들어있는 효소 중 하나로 주로 음식물에 녹말 성분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녹말뿐만 아니라 물체 표면에 때를 분해하는 효과도 보였던 것이다. 침은 가장 효과적인 세정제로 석유 제품들보다 예술 작품의 손상은 가장 적으면서 세정 효과는 가장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아니, 정말 침이 효과가 있단 말이야? 보건가들이 쓰는 이유가 다 있었구나. 보건가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수긍하기 시작했고 보건연구소에서는 연구팀에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널리 알려진 침의 효과. 복원 전 심하게 훼손되고 얼룩진 그림이 침으로 세정하자 깨끗하게 복원된 모습. 유레카! 비행기와 꼭 닮은 드론이네요. 저희가 오늘 비행 시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항공대에 다 모여가지고 12시간 비행을 갖다가 잘 하는지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고요. 카메라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열화상도 저희가 같이 달아서 받고 있거든요. 충전 연결했어요? 네, 충전 연결했어요. 카메라 와이파이로. 켜주세요. 아, 네, 1팀. 카메라. 안전하게 싣고 준비 완료. 차악 연결하겠습니다. 또 캘리브레이션 됐나요? 캘리브레이션. 이번 임무 자체는 단지 매핑이 아니라 이제 산불 감시 관련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이제 감지를 갖다가 하는 그런 미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덕분에 장시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 산불 감시에 자주 투입되는 녀석이라네요. 갑니다. 가자. 나중에 있어.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합니다. 야, 들어갔어? 네, 자동입니다. 네. 들어갔지? 네, 그렇습니다. 위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드론 위치 실시간. 제주 해양 쓰레기 지도에 이어 이 교수는 요즘 드론이 보내주는 데이터들로 산불 예방 지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RGB로 잡힐 정도면 불이 엄청 난 거고 그 전에 잡으려면 이제 열화상으로 여기는 좀 희끄으로 하면 잘 안 잡히기. 비행기의 목적이 산불 위험 요소를 발견하는 건데 우선 산에 불이 나는 원인이 대부분이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비행기가 날면서 사람이 직관할 만한 그 확률이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으면 분명히 사람이 접근했을 거고 그 무덤 같은 게 있으면 성묘객이 접근할 또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건물이 있으면 또 그 건물에 사람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한 7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오브젝트들을 인공지능 으로 자동으로 디텍션을 하게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밑에 파란색 화면이 드론의 이제 촬영 영역이고, 빨간색이 그 드론에서 검출한 객체들, 아까 뭐 건물이나 차량 이런 것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불씨를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인평 교수가 드론을 이용해 작은 불씨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원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틈날 때마다 데이터를 분석해 세상에 알려왔습니다.
유레카! 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공간이 협소해 망설여진다면 더피 고사리 행잉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행잉볼은 화분 대신 식물과 흙을 이끼로 감싸 천장에 매달아 두고 키우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정서적 안정을 얻음과 동시에 실내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나만의 반려식물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만들기 전에 흙을 적셔서 덩어리 지게끔 만들게요. 물을 부어주시고요. 좀 진흙이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된 거거든요. 바닥에 깔아줄게요. 흙 반죽을 끝낸 후엔 종이 위에 이끼를 넓게 펴 반죽한 흙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흙에 홈을 만들어 더피 고사리를 심어줍니다. 더피 고사리는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해 가정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더피 고사리가 잘 자랄 수 있게 뿌리를 풀어 흙에 심어준 뒤 종이를 감싸 올려 모양을 잡아줍니다. 조심스럽게 빼면 동그란 이끼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더피 고사리 이끼볼이 만들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와이어를 활용해 아랫부분을 고정시키고 고리를 만들어주면 나만의 반려식물 완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잘 안 보이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고사리 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사리 볼의 이끼는 흙이 수분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촉촉한 흙을 좋아하는 고사리에게 최적의 생장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때문에 이 행잉볼은 식물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원예 초보자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